자, 오늘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밤 9시 30분. 앞에서 했던 거에 계속되는 그 같은 얘기고, 그 앞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쪽,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얘기고, 또 그의 형제의 얘기고, 또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의 비벤투가 멸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있었고,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얘기인데, 자, 1581년 야살의 책 46장, 이집트 이주한 후에 75년 되는 해 1581년에 그 형제 시몬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래서 역사 배경이 여기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야살의 책의 61장 1581년 기원전 야살의 책의 61장 5절. 자,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라는 나라 딘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가 앵기스의 지휘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이제 스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왕으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18왕조에 있고 그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을 하였다. 애굽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요 18왕조 통치한 지 4년, 3년 내지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군대가 이제 제대로 막 돌아갈 때요. 자,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 야후와 전쟁으로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 총리 요셉이 사망한 후 4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가 퇴출된 지 3년 정도 지나서 1581년 야살의 책 61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 싸우라고 유혹을 했다. 보복 전쟁을 이제 자기는 속심이 보복을 해서 전쟁으로 해서 이제 혼을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거기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 원한에 사무쳐서 자꾸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야살의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르디아의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왕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이제 좋다, 이제 애굽에 있는 18왕조와 그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고 그 의견에 동일하였다.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백성의 수가 매우 많았다. 이때는 이미 바로 한 6개월 내지는 1년도 안 됐을 그 전에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로 가서 띠르누스 왕, 비벤투의 띠르누스 왕하고 전쟁을 한바탕 했기 때문에 요때는 또 이제 집결 모으면은 또 바로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전쟁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자,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었다. 1596년 이제 발람이 출생했고, 요건 이제 별다른 기록이에요. 마수사 볼의 아들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자, 힉소스 왕조 퇴출 후 3년이 됐을 때 1581년 야살의 책 61장 이집트 이주 후 75년 되는 해 158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람 마수사의 아들 볼의 아들 발람이 15세로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61장 8절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아프리카라는 나라의 딘하바의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발람. 15살, 1581년에 15살이에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1580년 야셀의 제61장 9절 앵기스 통치 시절에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점을 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전투에서 누가 이길지를 내가 점을 쳐서 알아맞추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야셀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밀랍을 그러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 발람이 이미 목적한 그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띄었다. 그가 도금낭 머슬 머슬 트리를 그 가지를 그가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꼬꾸라지고 그에게 그들이 나타나더라. 이제 마술사 61장 11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보고하되 이 일 패전입니다. 패전. 말하여니 앵기스가 실망하여 스보가 전쟁을 도모하는 그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그대로 머물렀다. 무리한 전쟁을 이제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가 절망 또는 실망 애굽 18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도망가서 시팀 섬 구브로 기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도망갔다. 이 무리한 전쟁을 도모하다 출전 직전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전께 패전으로 전개가 나와서 이집트 18왕조하고 전쟁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그 앵기스한테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갔어요. 자, 야셀의 책 61장 13절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도 여기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오고 또 거기 지역을 또 약탈하러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그들이 전투에 약탈하러 들어오면 그 스보한테 부탁을 해서 야 약탈하러 들어온 놈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좀 막아봐. 우리 너무 손실이 많아. 그래서 돈을 주고 고용했다. 에서 손자 스보가 그때 심히 부유하게 됐다. 대리전쟁으로 인해서 약탈하러 온 놈들 그거 막아주고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주로 약탈을 한 거야, 이 군대들이. 자, 시팀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프디지아 산으로 갔다. 그래서, 자, 야살의 책 61장 14절. 어느 날, 스보가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산 주변에 음매하는 그 소의 소리를 들었다. 에세 손자 스보가 나가보니 보라, 그 산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입구에 큰 돌 하나가 있더라. 그가 그 돌을 깨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위로는 사람을 닮았고 그 중간 아래로는 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해 일어나서 그 스보가 그 칼로 그것을 죽였다. 시팀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의 소를 삼킨 이 동물을 죽인 이 사람 스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랴. 그들이 그 해에 한 날에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그들이 그 이름을 따서 그것을 스보라고 불러줬다. 그들이 해마다 그에게 그 음료 제물을 가져다 주었다. 신으로 모시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 우주 땅에 뿌지마의 성읍 한 사람 딸 앵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앵기스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자니아라는 그 예쁜 여자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의 관료들이 보니 그녀가 병이 중하더라. 이에 앵기스가 그 현인들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이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병에서 날 수 있느냐 하니 그 현인들이 말하되 이 아프리카의 공기가 시팀의 공기와 다르며 이 아프리카 물이 그들과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물과 공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맞아서 아프게 된 것입니다. 하니까 공기와 물이 바뀌어서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뿌르지마에로부터 오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곳은 그녀 조상들이 다리를 놓은 곳입니다. 물 건너가는 그 다리들을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앵기스가 그 종들에게 명하여 시티무의 섬에 속한 뿌르마의 물을 그릇에 담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무게를 재어보니 사르디아의 물이 그들 무게가 가벼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물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자, 앵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가 그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들이 심히 견고한 다리를 건설하였다. 그들이 시팀 구브로에 있는 물샘으로부터 사르디안 섬 남쪽 아프리카로 수로를 놓았다. 그 물들은 자니아 통치자와 자니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그들이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목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서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 자, 아프리카 통치자 왕이 명해서 시팀의 흙을 배로 실어오게 했다. 또한 또한 돌들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을 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통치자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 이에 통치자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었다. 물도 가져오고 또 다리도 짓고 그 물을 거기서 실어 온 거예요. 61장 23절 해가 흘렀으나 사르디아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계속 시팀 구브로 섬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시팀의 통치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통치자가 되기 전에 아직은 이제 용병으로서 대리전쟁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을 때요.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그 앵기스의 군대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시팀 섬의 땅 그들로부터 구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돈을 이제 부자가 되고 하다가 아예 그냥 우리 통치자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팀의 통치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61장이 24절. 시팀의 자손들이 에세 손자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그가
시팀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를 그들의 통치자로 이제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를 시팀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에 그가 그들을 관할하는 왕이 되었고 그들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들이 두발의 자손들과 그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두발 자손들과 그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했다. 거기 다 멀지 않아요. 그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멀지 않아요. 자, 61장 25절. 그들이 통치왕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의 선두에 섰고 그들이 두발과 그 섬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왜냐하면 그 구브로가 그 위쪽으로 터키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 섬도 있고 해서 그 섬들이 엄청나게 소아시아 지역의 섬들을 하나씩 전쟁으로 해서 이제 자기 세력을 확보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